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레이트 리셋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캐나다 토론토대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이며, 그는 1870년대 미국이 장기 불황에 직면하면서 농촌 사회가 해체되고 대도시 공장지대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렸던 현상을 1차 그레이트 리셋으로 불렀고, 이어서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이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끝나고 사상 초유의 장기 호황을 맞으면서 교외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것을 2차 그레이트 리셋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2020년 WHO는 팬데믹으로 그레이트 리셋을 세계가 나아갈 목표로 선언합니다.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이 하나같이 외치고 있으며 거기에 중심에 있는 인물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클라우스 슈밥. 그는 1971년에 세계경제포럼을 설립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슈밥은 설립자로서 직계 가족만이 후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며 쫓겨나지 않는 사람은 후계자들 뿐이라 말합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이며 300인 위원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슈밥은 자신이 신세계 질서의 교황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죽을 때까지 글로벌리스트 조직의 우두머리로 남을 것을 맹세했고, 슈밥은 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종종 스스로를 엘리트들의 성스러운 리더와 같은 존재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도, 자유민주당 전 독일 부총리 필립 레슬러, 전 노르웨이 재무장관 베르게 브레네가 후보로 거론되지만, 근데 슈밥은 85세임에도 아직까지 후계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슈밥은 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전력망, 대중교통, 의료체제 등 사회 전체가 마비된다고 경고를 마치 계획을 말하듯 계속해왔는데요. 그는 유전자를 통해 변형하고 통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목표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트랜스휴머니즘적인 요소, 즉 인체의 생물학적 신체적 기술의 융합이 들어있으며 2016년도부터 관련 책과 연설로 끊임없이 설명해왔습니다. 일부는 금융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중앙제어 토마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이 토마 시스템은 원하는 행동을 장려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제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전 세계가 화두로 오르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토마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집중화되고 완전히 통제되며 은행이 당신의 삶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계약을 갖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화폐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또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약속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돈을 지출하는 방법과 시기를 통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더욱 자세히 많이 풀어내고 싶은데 내용 수위가 있어서 추후 멤버십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때 모든 걸 다루겠습니다. 최고위층 기술관료인 슈밥은 더 나은 재건이라는 슬로건과는 별도로 4차 산업혁명은 매번 그레이트 리셋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것은 디지털과 신체적, 생물학적 시스템의 병합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법치보다는 기술 감시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말고도 이런 목표를 위해 일하는 다른 조직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클럽이 있는데 실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과 연례 심포지엄의 창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로마클럽은 엘리트가 이끄는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촉진하는 과학적 싱크탱크이며 록펠러 가족 거처에서 이탈리아 기업가 아우렐리오 페체이와 스코틀랜드 화학자 알렉산더 킹과의 사적 임무임 중에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 중 하나는 1972년 발행된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의 책으로 세계의 소비 패턴과 인구 증가가 빠른 속도로 계속된다면 지구는 100년 안에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1973년에 로마클럽은 세계를 10개의 상호 연결된 경제정치 지역으로 나누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적응형 모델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도 발표했는데 비평가들이 우생학 영향을 받은 것으로 묘사한 세계 인구 감축을 비롯한 많은 초기 정책들에 대한 집착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1991년 책 첫 번째 글로벌 혁명에서는 대중을 공동의 적에 대한 실존적 투쟁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정책이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동의 적은 인류 그 자체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단결할 수 있는 공동의 적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염, 지구온난화의 위협, 물 부족, 기근 등이 그 법안에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이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호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그럴싸한 내용으로 포장하는 것에 능하단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기후변화 위협 이야기를 다루기에 과도한 저항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실현하고 싶은 인구 감축을 이행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슈밥이 말하는 예측들에는 글로벌 운송, 유통 시스템과 식량 공급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예정된 계획일까요? 그레이트 리셋은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새로운 질서로 알려진 걸 브랜드화한 것이며 트랜스휴머니즘의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엔 반복되는 우연은 없으며 모든 것은 계획하에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의 주 미디어는 우리가 계속 아둥바둥 살도록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그들의 이야기로 대중들을 공포로 유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 일을 일으키는 주범이란 걸 알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하네요. We all know, but still pay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frightening scenario of a comprehensive cyber attack, which would bring to a complete halt to the power supply, transportation, hospital services, our society. The idea that we're going to send in offensive equipment and have planes and tanks and trains going in with American pilots and American crews, just understand, don't kid yourself, no matter what you all say. That's called World War III.